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시총 6천억 불 고지 탈환. 어느새 200슬라도 눈앞. 작년 급락하며 서학개미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테슬라 주가가 연초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 강화란 호재를 만나며 나스닥이 하락하는 가운데도 2%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세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 역시 2달여 만에 6천억 달러 고지까지 재탈환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52% 상승한 194.76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초 무너졌던 주가 200달러 선에도 바짝 다가선 것이다. 테슬라의 시총도 6,102억 7,500만 달러로 6천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 그동안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테슬라 차량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이날 테슬라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지난 주말 미 재무부는 세단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 전기차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테슬라 분석으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 소속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테슬라 5인승 모델 Y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보조금 혜택 적용 소식과 함께 테슬라는 모델 Y 가격을 54,990달러로 기존 대비 1,500달러 인상했다. 소비자들에겐 더 큰 비용이 전가되는 일이지만 테슬라의 순이익은 개선될 수밖에 없는 만큼 주가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테슬라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 발언에 따른 금리 인상 공포가 재차 부상하며 나스닥이 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금요일 나온 고용보고서로 투자자들은 연준이 만든 고금리 환경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시장에서 차량 가격을 인하한 것 역시 테슬라 수요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인수 악재 역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00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전기차 회사 리비안 전기자전거 만든다.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이 전기자전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금요일 RJ 스케린지 리비안 최고 경영자가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내부의 자전거를 개발 중인 소규모 엔지니어 그룹이 있다고 밝혔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 제품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RJ 스케린지 CEO는 작년 10월 한 컨퍼런스에서 리비안이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전환하려는 장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리비안은 전기 자전거 부품 디자인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리비안은 이번 달 초 경기 침체와 전기차 업체 가격 경쟁이 심화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 6%를 감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비안은 작년 7월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7%를 해고했다. 리비안이 아직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 자전거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자전거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IT 매체 엔가젯은 전했다. 실제로 전기 자전거는 전기차나 트럭보다 많이 팔리고 있으며 생산 원가가 훨씬 저렴하여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리비안의 수익성 강화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엔가젯은 평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 초읽기. 애플페이가 드디어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애플페이가 국내 결제 시장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법령 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직접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현대카드 등이 국내에 애플페이를 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수차례 나왔다. 하지만 실제 출시는 계속 미뤄져 왔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곧 애플페이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3월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가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해석으로 애플페이 출시를 독점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그동안 애플과 애플페이 출시를 준비해온 현대카드가 우선 출시를 하고 다른 카드사 등도 애플페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 국내에서 애플페이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애플 충성 고객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플페이 도입과 함께 NFC 단말기 보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대학과의 핀텍 프로젝트 통한 인재 양성 나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핀텍 기술의 산학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섰다고 경제일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지난 3일 반도체 업계의 집적회로 설계의 차세대 인재 개발과 전 세계 학술의 혁신을 위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TSMC는 대학의 교수와 학생, 학술 연구자 등이 업계의 가장 성공한 기술인 16나노 핀팩 기술의 습득을 위한 핀팩 기술의 공정 설계 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내 논리, 아날로그, 주파수 분야 등 주요 IC 연구원들에게는 16나노와 7나노 공정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혁신적인 연구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는 반도체 웨이퍼 한 장에 다수의 칩 설계물을 제작하는 서비스이다. TSMC는 16나노 PDK의 교육 설계 사례, 훈련 자료, 수업 동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전통적인 평면적 트랜지스터 구조에서 3차원 구조의 핀팩 방식의 세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샤오창 TSMC 사업개발 수석 부총경리는 TSMC가 획기적인 선진 기술의 연구와 차세대 인재 양성 등 줄곧 미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6나노와 7나노 등 관련 기술을 개방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자와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제공해 고속 성장하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글로벌 항공 여행 늘면서 주요 항공사들 대형 기종 다시 투입. 코로나19 방역이 풀리면서 글로벌 항공 여행 수요가 증가하자 여기에 맞춰 세계의 항공사들이 이전에 꺼리던 대형 여객기들을 다시 투입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사들과 리스업체들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장거리 노선이 점차 늘고 있으나 주문한 신규 항공기 인도에는 시간이 걸림에 따라 주요 항공사들은 퇴역을 계획했던 항공기들, 특히 대형 기종들을 다시 투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형 항공기는 소형 기종에 비해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인기 기종인 보잉의 787과 에어버스 A350, 새 비행기를 당장 받을 수 없자 영국 항공과 독일 루프트한자, 호주 퀀타스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퇴역시켰던 에어버스 A380 슈퍼전보기를 다시 비행시키고 있다. 수요에 비해 대형 기종 대수가 한정돼 있어 리스 비용이 상승 중이다. 항공기 리스 업체 에어리스의 최고 경영자 존 플루거는 지난 8에서 12개월 동안 항공기 시장에서 기내 통로가 2개인 광동체 수요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항공사들은 연료 사용이 적고 좌석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소형 기종으로 전환하면서 대형인 보잉 747과 에어버스 A380을 퇴역시켜왔으며 이중 통로를 갖춘 대형 항공기의 구매를 취소해왔다. 아일랜드의 항공기 리스 업체
아볼론 홀딩스는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종 거의 대부분을 항공사에 임대해 놓은 상태다. 아볼론은 올해 6월이면 장거리 노선 증가와 중국인 해외 관광이 늘면서 글로벌 항공교통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행 수요 증가 가능성에 항공기 제작사들은 증가한 주문량의 활기를 찾고 있다. 지난해 보잉과 에어버스는 전년도보다 64% 증가한 광동체 항공기 301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조만간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의 에어 인디아가 항공기 500대를 두 항공사로부터 비슷한 비율로 구매할 예정이고, 중국 최대 항공기 리스 업체 켈크도 신규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잉과 에어버스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